건강 속속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때 위험성이 커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인데요.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평상시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한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뇌질환,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뇌동맥류는 약해진 뇌혈관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뇌혈관 꽈리라고도 하는데요. 겉으로 티가 나지 않고 평상시 증상이 없어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알려져 있죠. 뇌출혈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인데요. 뇌동맥류가 악화해 혈관이 파열되면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목이 뻣뻣해지고 구토나 의식 저하 같은 뇌출혈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뇌동맥류는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하거나 비만 등이 위험도를 높이며 혈관 내 염증이나 외상으로 혈관 벽이 손상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뇌동맥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약 1.7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뇌동맥류 환자가 있으면 일반인보다 발병 위험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따라서 가족력이 있으면 조건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뇌동맥류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혈관이 파열되면 사망률이 40%까지 올라가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뇌동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지만 크기가 작고 모양이 좋은 경우는 정기적인 관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뇌동맥류는 예방할 수는 없지만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줄이는 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혈압 관리입니다. 뇌동맥류는 크기나 모양, 위치,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나영신 과장과 함께 뇌동맥류 맞춤형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류까지 뇌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질환들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일으키는 증상으로 환자들이 머리가 아프거나 또는 어지럽거나 또는 말을 잘 못하거나 한쪽으로 힘이 빠진다고 이런 증상을 같이 가지고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뇌동맥류는 그중에서도 뇌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기 때문에 환자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토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과는 달리 응급적으로 우리가 바로 검사와 치료들이 필요한 좀 매우 치명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어떤 경우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뇌동맥류는 실제로 좀 비교적 흔한 뇌혈관 질환인데요. 인구의 한 3% 정도에서도 잘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동맥류가 있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뇌동맥류가 이렇게 겨울철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혈압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뇌동맥류가 파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동맥류가 특히 나이가 50세 이후에 여성에서 완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혈관벽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그 부위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본인이 뇌동맥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뇌동맥류로 진단받으신 다음에는 생활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 금연 또 되게 술도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혈압 관리 하시려면 아무래도 생활 습관도 좀 개선하시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네, 생활 습관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네, 동맥류는 특히 그 환자에 따라서 맞춤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맞춤 치료인데요. 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좀 작고 그다음에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고령이신 경우에는 CT나 MRI로 혈관 그 동맥류만 추적하셔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동맥류가 만약에 크고 모양이 좀 안 좋고 안 좋다는 거는 이게 좀 출혈할 가능성이 높고 위치도 안 좋으신 경우는 저희가 혈관 내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그 안에 동맥류 안에 그 코일을 채우거나 스텐트로 막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혈관 내 치료라고 하는데요. 되게 요즘은 그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혈관 내 치료만 가지고도 동맥류를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 방법이 어렵거나 또는 실패한 경우에는 뇌를 직접 열고 하는 그런 개두술이 있는데 네. 이 개두술을 통해서 미세 현미경으로 클립으로 직접 동맥류를 이렇게 찝는 수술인데 물론 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또 회복 기간도 좀 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뇌동맥류는 이렇게 치료 뒤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평소 환자들에게 꼭 강조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뇌동맥류는 이 진단을 하면 그 파열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그 고혈압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 건강검진으로 뇌혈관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동맥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에서 담배를 많이 피셨고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뇌동맥류를 위한 뇌혈관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환자들한테 그 뇌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잘 자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하시고 그리고 금연하셔야 된다. 네. 그런 거 또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잘 생활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